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 벌써 평일의 절반입니다. 또 좀만 지나면 주말이 찾아오는데요. 최근 무더위가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또한 최고 온도의 경우 34도에 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무더위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전반적으로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아마존의 소식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하락세를 이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은 모습을 보였지만 생각 외로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가격 방어를 잘해주며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좋지 않은 소식들과 긍정적인 소식들 모두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소식으로는 지난 5월이죠.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 주요 원인으로 단연코 중국 채굴 금지 소식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소식 이후에 중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며 중국의 가장 오래된 거래소의 폐쇄 소식 등이 나오는 등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거래소에서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어떠한 내용이 나왔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 법인 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13년 설립된 후오비의 베이징 기업이 해산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 사업자 등록 기록에 따르면 베이징 후오비 텐샤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의 이해관계자들은 지난달 22일 회사 해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후오비의 라이벌 거래소인 OKEX 거래소가 해산을 신청한 지 딱 한 달 만에 나온 소식이라고 하네요. 현재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조를 볼 때 정말 이 시장을 자국 내에서 완전히 금지시키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 속에 비트코인이라는 매력적인 자산을 완전히 포기하는 게 가능할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 입장에서도 글로벌적인 트렌드와 모습들을 볼 때 비트코인을 자국 내로 끌어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며 자국의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 뻔하니 말이죠. 이것을 절대 모를 리 없는 중국 내부에서 제4의 권력이라고 불리우는 중국 최대 정책자문위원회인 사회과학원의 경우는 배척을 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화폐를 외환 보유고에 편입시켜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이러한 기조가 과연 오래 지속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어제 아마존의 소식과 더불어 찾아온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이 그리 강하게 온 것은 아니었지만 이에 그리 좋지 못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 저점 28,000달러를 도달 후에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일주일 전 대비 20%가 넘는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심리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쉐어스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관 심리가 약세를 보인다. 26일까지 비트코인 펀드 자금 지속이 유출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인쉐어스의 경우는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관용 암호화폐 상품에서 3주 연속 자금이 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7월 23일 이후 주말 동안 2,800만 달러가 유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암호화폐 자산 클래스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여전히 팽배함을 시사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적인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근거들은 모두가 다르기 마련이죠. 방금 나온 의견과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의견 또한 있는데 비트코인과 금 그리고 미국의 국채가 하반기 상승폭이 최대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의 전략가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과 금, 미국 국채가 하반기 상승폭 최대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죠. 제목만 보더라도 일단 대략 어떠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유투데이에 따르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 시니어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클론의 경우는 금과 비트코인 그리고 미국 국채가 올해 하반기 상승폭이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이라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세 자산의 경우는 강세장 진입을 위한 조정을 받고 있다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기사에서 언급된 비트코인, 금, 미국의 국채의 공통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 눈치채셨겠지만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지키는 해지 수단으로서 현재 대표되는 자산군들이죠. 이 말인즉슨 하반기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이제 계속해서 달러를 풀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재무장관의 입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연말까지 높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언급이 미국의 재무장관의 입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을 다르게 풀이하게 되면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막을 방법이 더 이상 없다, 포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것만 해도 충격적인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상황 속에 이것보다 더 소름 돋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의 국가 빚이 초과되어 옐런 장관의 경우는 디폴트를 막아달라며 호소에 나선 것이죠. 이 디폴트라는 것이 이제 파산을 이야기합니다. 막대한 달러를 풀어대며 안 그래도 빚더미 속에 있던 상황 속 더욱 빚더미에 앉은 위태위태한 경제 상황이 이제 폭발해버린 것이죠. 현재 달러의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는 듯 보이지만 이 오름세도 꺾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오른다면 이건 달러의 가치 하락보다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 하락에 대하여 다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현재 시간이 갈수록 화폐의 가치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다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이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된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지는 않고 있지만 아프리카를 비롯해 제3세계 국가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에서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는 국가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도저히 이기지 못할 뿐 아니라 국제 송금 수수료 문제로 몇 달 전에 상당한 화제를 모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 화폐 채택 또한 인플레이션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벌어진 문제이죠. 글로벌적인 트렌드와 법제화의 속도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상황 속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으며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영향으로 가격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탓일까요?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탓일까요?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CEO들이나 자산운용사 CEO의 인터뷰를 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객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지금 사진 자료에 내비친 JP 모건뿐 아니라 어제는 골드만삭스에게서도 소식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스위스의 3대 은행이라고 불리우는 은행의 CEO에게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의 3대 은행 CEO에게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고객들은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스위스 3대 은행 본토벨의 CEO 제노 스타우브의 경우는 고객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은 암호화폐 기반의 기술이 더욱 중요하다 생각하며 신뢰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단순 해지 기능이 아닌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는데 바로 슈퍼 리치들이 이 시장의 유행이 아닌 기술에 관심이 늘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이 시장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알아보려는 노력들이 늘고 있는 만큼 더욱더 많은 인식의 변화가 퍼지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카드 결제 분야에서 독식하고 있는 두 거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비자와 마스터카드인데요. 이 두 기업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실제적인 결제 방안들을 개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자의 CEO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이 5년 안에 주류가 될 것이라 호언장담을 해놓을 만큼 이 시장의 미래를 상당히 밝게 보는 인물인데 오늘은 비자가 아닌 마스터카드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했다고 하던데 어떠한 내용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카드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기업 지원 새 스타트 패스 프로그램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마스터카드의 경우는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스타트 패스 글로벌 스타트업 참여 프로그램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와이어에 따르면 7개의 스타트업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마스터카드사와 함께 디지털 자산 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각사가 보유한 핀테크 기술과 이를 활용한 사업 모델로 이제 경연을 벌이는 대회라고 하는데 매해 개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보았을 때 이 또한 역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선점하려는 노력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비자의 CEO와는 달리 마스터카드의 CEO는 지난 3월 비트코인에 특별한 관심이 없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인즉슨 나는 비트코인에 대해 흥미가 없지만 사람들의 수요가 있으니 이쪽 방향으로 사업은 진행하겠다라는 뜻이겠죠.
내가 흥미가 없다라는 것과 사업의 성공과는 다르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이 시장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 속 얼마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보다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 이더리움인데요. 이제 이더리움의 런던 하드포크 업그레이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 이더리움의 강세를 전망하는 의견들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BK캐피탈의 CEO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의 하드포크가 임박했다. 강세를 전망한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전문 투자사 BK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최고 경영자인 브라이언 켈리의 경우는 최근 CNBC에 출연하여서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는 이더리움의 통화 정책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에 따른 강세를 전망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하드포크를 통해 이더리움의 무제한 공급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8월 3일에서 이제 5일 사이 이루어질 런던 하드포크의 경우는 대부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드포크라는 이름 때문에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코인을 주는 것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뭐 그렇게 생각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번 업그레이드의 이름 자체가 그냥 런던 하드포크이며 이 업그레이드의 골자는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이더리움을 소각하여서 희소성을 올리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격 또한 상승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더리움의 저평가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보여줄 퍼포먼스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의 규제에 직면하며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인데요. 이 바이낸스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영업 금지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직후 영국의 이제 대형은행이죠. 바클레이 은행 또한 바이낸스에 대한 결제를 지원 중단하며 이제 추가적으로 이탈리아, 폴란드 심지어 몰타에서까지 규제에 대한 회초리를 막고 있던 와중 드디어 바이낸스 측이 결단을 한 것일까요? 바이낸스에서 이제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든 곳에서 라이선스의 취득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의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라이선스를 취득 원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로이터 통신을 인용한 유투데이에 따르면 바이낸스 CEO 자오장평의 경우는 우리는 모든 곳에서 라이선스를 받고 싶다 이야기를 하며 모든 곳에서 규제기관과 협력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또한 바이낸스가 현재 규제 당국과 정부 간 소통을 이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지역본부를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또 추가적으로 이제부터는 금융기관이 될 것이라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현재 글로벌적으로 엄청난 문매를 맞으며 더 이상은 그만 괴롭히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보면 정말 바이낸스 측이 무슨 잘못이라도 한 듯 비오는 날 힘껏 두들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과연 이번 발언이 어떠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마지막에 이야기를 한 금융기관이 될 것이라는 언급이 어떠한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내용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최근 미 SEC와의 소송 문제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 속 리플사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떠한 기업을 잡기 위해서 나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국경 간 송금 분야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던 기업 바로 스위프트입니다. 그동안 독보적인 위치에 있기에 리플사가 나오고 한참을 노력하더라도 리플사가 이제 귀엽게 보였을 겁니다. 이에 지난 2018년 3월에는 이러한 기사까지 나오게 되는데 스위프트 측에서 블록체인이 전 세계 은행들을 대상으로 국제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 발전해야 한다라며 얕보는 듯한 이야기를 하였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9년 9월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스위프트 측에서 드디어 블록체인을 활용한 국제 결제 시스템 프로젝트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본인들이 얕보던 기술이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기술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인데, 이때 많은 XRP 투자자들이 스위프트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스위프트가 본격적으로 리플사를 견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던 대목이었는데요. 이에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스위프트에서 리플사와 직접적인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프트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소액 송금 분야에 진출하겠다. 리플과 직접 경쟁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런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리플이 경쟁사로 지목하는 스위프트가 해외 소액 결제 송금 분야까지 진출하면서 리플사의 영역에 손을 뻗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스위프트의 새로운 스위프트 고 서비스는 이미 7대 글로벌 은행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스위프트의 시스템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신랄한 비판을 했었죠.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스위프트 측도 여실히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은 기존의 시스템과 기존의 틀에 있어서는 리플사와 경쟁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겠죠. 과연 이 소식이 리플사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현재 XRP의 가격이 안 오를 뿐 XRP를 포함한 리플사의 솔루션 기술력을 의심하는 투자자들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인프라 또한 전 세계의 리플사와 협력이 안 된 국가를 찾는 것이 힘든 것이 사실이죠. 과연 앞으로 스위프트 대 리플사의 대결이 재점화될 것인지, 이에 따라 대결 양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들어가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04% 하락하며 4,400만 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1.36% 하락한 259만 원대, 3위에 태다는 환율이죠. 1,155원대로 전날 대비 한 3원 정도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게르게 코인, 에즈겔 코인 시가총액 6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0.56% 하락, 일주일 전 대비해선 18.63% 상승한 734원대를 보여주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7.8%,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7.6%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오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